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새벽 6시에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같은 시간, 50대 중반의 한 남자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숨은 답답하고 아침부터 피곤했습니다. 겨우 50대인데도 말입니다. 할머니는 산을 내려와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반면 50대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깨어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하지 않았고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삶의 활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나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70대인 할머니가 50대인 남자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행복했고 남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0이 넘으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습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정확히 새벽 5시 30분입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다고, 알람을 여러 번 맞춰놓고도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부터 습관을 바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석 달쯤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길어진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명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반면 김 씨의 친구 중에는 늦게까지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에 잠들고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짧았습니다. 일어나면 이미 점심때가 되어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다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70대 이후에 활력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 김 씨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활력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늦게까지 자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나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70대 이후 활력의 기본입니다. 70대 중반의 박 씨는 매일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움직여야 산다고, 가만히 있으면 굳는다고 말입니다. 박 씨의 동생은 60대 후반입니다. 형보다 나이가 적지만 훨씬 늙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합니다. 형이 걱정해서 같이 걷자고 해도 귀찮다며 거절합니다. 박 씨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게 된다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고 말입니다. 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동생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동생은 그제서야 후회했습니다. 형의 말을 들을 거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움직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걷고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기분은 좋고 활력은 넘칩니다. 박 씨는 확신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70대 이후의 활력의 핵심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등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집안일, 이런 것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활력을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이 씨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아침에는 등산 모임 친구들을 만나고, 점심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통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씨의 이웃에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도 굳어갔습니다. 이 씨는 그 할머니를 등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씨가 계속 권유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을 오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볼 수 없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등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쳤고 말도 많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활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늙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면 젊어집니다. 대화하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최고의 활력소입니다. 외로움은 활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70대 후반의 최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노래를 배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면 늙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최 씨의 친구는 배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어렵고 귀찮고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만 반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지루해졌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기대할 것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왔고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최 씨는 매일이 신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기대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뻤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손주들에게 배운 것을 자랑하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것을 최 씨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70대 중반의 정신은 매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면 다리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정신은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당연했다고, 건강도 돈도 시간도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내일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불안이 사라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정 씨의 지인은 늘 불평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보고 불만만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굳어졌고 말투가 거칠어졌고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정 씨는 그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다 보면 삶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시큰둥했지만 정 씨가 계속 권유해서 시도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고 얼굴이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인은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70대 이후 활력의 마지막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평은 활력을 빼앗습니다. 감사는 활력을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움직임, 사람과의 관계, 계속된 배움,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가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게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